여러분,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차 시에서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완벽한 보안과 신뢰를 구축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와 금융 혁신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한 분산 원장과 DID 시스템이 거대 자본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뼈저리게 체감하셨죠.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돌려보겠습니다. 2차 시의 핵심 주제는 영유아 교육 및 사회복지 IT입니다. 첨단의 차가운 딥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이 자본시장을 넘어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다가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첫째, 영유아의 팝콘 브레인 현상과 이를 극복하는 언플러그드 코딩 놀이를 분석하고, 둘째, 이주민 유학생을 위한 포용적 기술 플랫폼,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을 지키는 촘촘한 AI 돌봄 네트워크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발전해도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지만, 반대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디지털 과의존 현상이 전 세대를 덮쳤습니다. 은행 문을 닫고 비대면 모바일 금융이 확산되면서 효율은 극대화되었지만, 반대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앱 사용에 서툰 고령층과 이주민들은 철저하게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디지털 소외 현상이 끔찍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죠. 결국 기술의 진정한 완성은 가장 앞서 나가는 1%를 위한 혁신이 아니라 뒤처진 99%를 이끌어주고 보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2차 시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그 첫 번째 심각한 부작용으로 유아교육 현장을 강타하고 있는 팝콘 브레인, 즉 팝콘 브레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란 팝콘이 펑펑 튀어오르는 것처럼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현실의 잔잔하고 느린 일상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유튜브 쇼츠나 틱톡의 현란한 15초짜리 영상을 쉴 새 없이 보면서 자라다 보니 뇌의 구조 자체가 팝콘처럼 자극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거나 조용히 블록을 맞추는 정적인 활동에는 1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스마트만 찾게 되는 무서운 중독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팝콘 브레인이 무서운 이유는 아이의 평생 뇌 신경망 구조 자체를 뒤틀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전두엽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고 깊게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은 즉각적인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만 미친 듯이 쏟아내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의 뇌는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수동적으로 쾌락만 받아먹는 바보 상자가 되어버리죠.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우울증과 ADHD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디지털 과의존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를 넘어 한 인간의 뇌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뇌 신경학적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들에게 무조건 스마트폰을 빼앗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스크린과 모니터가 아예 없는 코딩 교육, 이른바 언플러그드 코딩 놀이, 즉 언플러그드 코딩입니다. 전기를 꽂지 않는다는 뜻의 언플러그드는 컴퓨터 화면 없이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원목 블록이나 종이 카드 윷놀이 같은 아날로그 교구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이나 컴퓨터적 사고력, 즉 컴퓨테이셔널 싱킹의 원리를 아주 자연스럽고 즐겁게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맞춤형 유아 교육 솔루션입니다. 스크린 타임은 완전히 차단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완벽한 대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언플러그드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바닥에 큼지막한 격자판을 깔아둡니다. 그리고 출발점에 토끼 인형을, 도착점에 당근 모형을 둡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가기 왼쪽으로 돌기라고 적힌 화살표 카드를 여러 장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바닥에 내려놓아야 토끼가 당근을 먹을 수 있을지 토론하고 고민합니다. 카드를 잘못 놓아 토끼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까르르 웃으며 카드의 순서를 다시 재배치하죠.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 원리인 순차, 즉 시퀀스 반복, 즉 루프 디버깅, 즉 디버깅의 개념을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언플러그드 교육 솔루션의 효과는 폭발적입니다. 화려한 액정 화면과 현란한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심심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문제 해결의 몰입감에 깊이 빠져듭니다. 친구들과 카드의 방향을 두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바닥을 쳤던 사회성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도파민에 절어있던 뇌가 천천히 해독되면서 현실 세계의 잔잔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는 건강한 뇌 구조로 완벽하게 재건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독을 아날로그 교구의 해독제로 풀어내면서 미래 사회의 핵심 논리력까지 심어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 IT의 승리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등장합니다. 이런 훌륭한 언플러그드 교구를 단순히 공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아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어떤 색깔의 카드에 흥미를 느끼고 5살 아이의 집중력이 정확히 몇 분 만에 한계에 도달하는지, 이 섬세한 디테일은 오직 영유아의 발달 심리를 꿰뚫고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 즉 IT도 유아교육 전문가의 따뜻하고 예리한 도메인 지식과 융합되지 않으면 그냥 쓸모없는 딱딱한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뼈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언제나 인간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유아의 뇌 건강을 지켜낸 훈훈한 사례를 보셨다면 이제 범위를 사회 전체로 더 넓혀 보겠습니다. 바로 포용적 기술, 즉 인클루지브 테크놀로지의 세계입니다. 포용적 기술이란 돈이 많고 젊고 배운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엘리트주의적 기술에서 벗어나 노인, 장애인, 빈곤층, 외국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까지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돕는 따뜻한 혁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차가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명도 뒤처지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IT가 어떻게 맹활약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가슴 뭉클한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대한민국에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유학생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거리를 나가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방경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이주민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당연히 언어의 장벽입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강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아파도 약국에서 증상을 설명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이주민들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받아들였지만 시스템은 그들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유학생들은 매년 복잡한 체류 자격 연장을 해야 하고 알바를 구하거나 집을 구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복잡한 정부24 서류 발급이나 은행의 대출 규정을 한국말도 서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들은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악덕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마침내 기술이 포용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AI 통합 포털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 만든 브로드패스, 즉 브로드패스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은 유학생 스마트폰에 앱 하나만 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앱을 켜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다국어 실시간 번역 기능이 작동합니다.
베트남어로 음성을 말하면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은행 직원에게 전달되고, 복잡한 비자 서류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외국인 등록번호와 필수 항목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기입해 줍니다. 더 이상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서류 지침을 이해하지 못해 눈물 흘릴 필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첨단 자연어 처리 AI 기술이 가장 절박한 언어의 장벽을 완벽하게 부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학생 맞춤형 알바 자리와 부동산 방 구하기 서비스까지 안전하게 연결해 줍니다. 과거 불법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떼어먹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지자체가 보증하는 깨끗한 원룸과 착한 식당 일자리만을 필터링해서 외국인의 모국어로 매칭해 줍니다. 유학생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학업에 전념하고, 주말에는 합법적으로 알바를 하며 당당한 경제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융화됩니다. 차갑기만 하던 데이터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불안에 떨던 유학생들에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준 기술의 진정한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기술 이면에 가려져 있던 디지털 소외 현상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는 따뜻한 포용의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찌든 유아들의 전두엽을 건강하게 되살려주는 언플러그드 코딩 놀이부터,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절망하던 이주민 유학생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다국어 AI 플랫폼 브로드패스까지, 기술이 인간을 배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틈새에 빠진 이웃의 손을 맞잡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구명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사회의 가장 뼈아픈 그늘로 돌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내용에서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를 빅데이터로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그 위대한 복지 시스템의 최전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 예고해드린 대로 이 우리 사회의 뼈아픈 그늘인 독거노인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슴 아프고도 중요한 테마로 진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뉴스, 매일같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서글프고 무서운 현실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고 이웃과 단절된 채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쓰러져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비극적인 기사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날카로운 경고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끔찍한 단절의 비극을 막아낼 물리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자주 찾아가서 안부를 물으면 되잖아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홀몸 어르신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일일이 찾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인력을 수십 배로 늘리자니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누가 당장 쓰러질 위험이 높은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방문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노동과 전통적인 복지 행정망으로는 이 폭발하는 고독사 쓰나미를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접근, 눈에 보이지 않는 24시간 감시망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사회복지 모델입니다. CCTV를 방 안에 달자고 하니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감시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데이터로 안부를 묻자. 그 첫 번째 혁신이 바로 한정과 지자체가 손잡고 만든 스마트 전력망 1차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어르신들 집에 특수한 전력 센서를 달아둡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언제 돌아가고 TV가 몇 시에 켜지고 전자레인지를 언제 돌렸는지 전력 사용량 데이터가 10분 단위로 실시간 수집되어 클라우드로 전송됩니다. 집안에 카메라가 없어도 어르신의 생활 패턴이 투명한 데이터의 지도로 그려지는 것이죠. AI는 며칠 동안 수집된 이 전력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르신 고유의 정상 생활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침 7시면 꼭 전기밥솥을 켜고 아침 뉴스를 보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 9시가 넘었는데도 TV 전력도 제로, 밥솥 전력도 제로라면 평상시라면 당연히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야 할 시간에 전력 소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을 AI는 즉각적으로 잡아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수백 가구의 전력 계량기를 하루 종일 쳐다봐도 알 수 없는 미세한 패턴의 붕괴를 지치지 않는 알고리즘이 0.1초 만에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발생시키는 놀라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AI는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스마트폰으로 다급한 적색 경보 알림을 발송합니다. 예전처럼 수천 명의 집을 무작정 순회 방문하던 복지사가 이제는 알림이 울린 딱 한 집, 가장 위험한 그 집을 향해서만 전력 질주에 달려갑니다. 현장에 도착해 문을 열어보면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쓰러진 어르신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살려내는 기적이 매일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해 보이던 전력량 수치라는 데이터가 죽어가던 인간의 호흡을 살려내는 생명의 동아줄로 완벽하게 변모한 위대한 순간입니다. 전력망이 생명을 구하는 1차 방패라면 이제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과 정서를 어루만지는 2차 방어선 AI 돌봄 스피커의 활약을 볼 차례입니다. 집에 홀로 계신 할머니가 거실의 스피커에게 아휴, 나 몸도 아프고 살아서 뭐 하나 외롭네 라고 푸념을 하십니다. 과거의 단순한 음성인식 기계라면 명령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동문서답을 했겠죠. 하지만 최첨단 대화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된 돌봄 스피커는 전혀 다릅니다. 이 스피커는 24시간 어르신의 곁을 지키며 대화를 나누고 단순한 비서를 넘어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손주이자 따뜻한 말벗이 되어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돌봄 스피커가 어르신의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강력한 의료기기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AI는 할머니의 목소리 톤 변화, 우울하다, 아프다 같은 부정적인 단어의 반복 횟수, 그리고 말의 속도와 억양을 초정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할머니의 우울증 수치가 자살 고위험군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과학적으로 판단을 내리죠. 기계는 곧바로 할머니 기운 내세요. 제가 좋아하는 신나는 트로트 한 곡 틀어드릴까요? 라며 즉각적인 정서적 위로를 건네는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는 보건소의 심리상담센터로 위험 알림 데이터를 몰래 전송합니다. 차가운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어내고 치명적인 우울증을 조기 치료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각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방대한 공공 빅데이터를 모조리 하나로 융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웅크리고 숨어버린 위기 가구를 족집게처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장기 미납되었다. 통신비가 끊겼다. 병원 진료 기록이 갑자기 사라졌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칠 이 수많은 파편적인 데이터 조각 수십 가지를 통합 시스템에 한꺼번에 쏟아 넣으면 AI 알고리즘이 이를 교차 분석하여 가장 시급하게 구조해야 할 위기 가구 명단을 쫙 뽑아냅니다. 정보의 점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그물을 짜내는 것이죠. 이러한 선제적 발굴 시스템 덕분에 본인이 가난이 부끄러워서 혹은 행정 절차를 몰라서 동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차가운 지하방에서 조용히 굶어 죽어가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후를 포착한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구호 물품과 긴급 생계 지원금을 쥐어주는 적극적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던 수동적인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의 융합이 사람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던 깜깜한 복지의 심해 속까지 환하게 비추는 가장 강력하고 자비로운 서치라이트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지 현장에서 일하게 될 전문가들의 위대한 진화를 목격합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사가 무거운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 땀 흘리며 산동네를 오르내리던 육체적 희생의 상징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복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구청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수천 가구의 전력 그래프와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첨단 데이터 관제 사령관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핀포인트에만 신속하게 구급차를 급파하고 한정된 복지 자원을 배분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현대 사회의 진정한 헌신과 희생은 맹목적인 발품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어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통찰력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오늘 2차 시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부신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와 소외 계층을 구출하는 따뜻한 포용의 기술들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먼저 화려한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어 전두엽이 손상된 영유아들의 팝콘 브레인 현상을 짚어보고, 이를 치유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언플러그드 코딩 놀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어서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차별과 억압 속에 헤매는 이주민 유학생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다국어 AI 플랫폼 로드패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에 몰린 독거노인을 전력 데이터 모니터링과 AI 돌봄 스피커로 찾아내어 생명을 구하는 경이로운 데이터 기반 복지망까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더 나아가 12주차 전체 강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차 시에서 배운 거대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 누구도 함부로 장부를 조작할 수 없는 완벽한 투명성으로 경제의 부패를 막고 자본시장의 피를 건강하게 돌게 하는 단단한 신뢰의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2차 시에서 배운 사회복지 빅데이터는 단절된 이웃을 어둠 속에서 찾아내어 우리 사회로 촘촘하게 엮어주는 따뜻한 안전망이었습니다. 금융보안과 사회복지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결국 기술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목적지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존중의 철학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포용적 기술이 단순히 소외계층을 돕는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차가운 수치와 복잡한 알고리즘의 연산 결과는 결국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술적 집요함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기계를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파편화되고 불안에 떠는 현대 인간 사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기술로 되찾아주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단 한 명의 계층도 소외 없이 공존하는 완전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 금융권으로 가든 교육계로 가든 혹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개척하든 상관없습니다. 기술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을 향한 짙은 연민과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이 거대한 시대적 철학을 가슴 깊이 품고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 혁신의 속도에 뒤처지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 개발 자체만큼이나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디지털 문맹으로 인한 불평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첨단 센서
센서나 화려한 화면 인터페이스 이면에 누구나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 철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12주차라는 묵직하고 긴 여정 동안 방대한 융합 개념들을 소화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13주차에는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화려하고 시각적인 무대 미디어 혁신과 스마트 시티, 그리고 차세대 물류의 경이로운 세계로 진입합니다. 그저 상상 속 영화의 장면들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실감형 가상현실, 즉 VR 콘텐츠부터 스스로 도로를 판단하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물류 로봇이 지배하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미래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생생하게 펼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각자의 전공 분야로 진출하여 이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눈앞의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경제적 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파급 효과와 윤리적 책임까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듬어 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적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흥미진진한 13주차 여정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고대하며 이상으로 12주차 비대면 강의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많은 기술적 성취와 따뜻한 사회적 적용 사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영감의 씨앗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존재해야 하며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집중력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12주차의 모든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